미국이 최근 있었던 중국의 대만 포비 훈련을 비판했습니다. 공식 입장이 나온 건 처음인데요. 올해 4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또다시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해 말 있었던 중국의 이른바 대만 포위 훈련을 처음 비판했습니다. 훈련이 종료된 이후 낸 뒷북 성명입니다. 국무부는 대만을 향한 군사적 압박을 중단하라며 중국의 군사활동으로 불필요한 긴장이 고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대만 해협 전반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며 무력이나 강압 등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중국은 사흘간 대만을 포위한 채 육해 공군과 로켓군 병력을 동원한 실사격 훈련 등을 했습니다. 미국이 대만에 16조 원 상당의 무기를 판매하는 방안을 승인해 두 나라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걸로 풀이됩니다. 앞서 미 의회는 중국의 군사 압박 훈련을 규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연례적인 일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He hasn't told me anything about it, and I don't believe he's going to be doing it. Does it worry you? No, nothing worries me. 오는 4월로 예상되는 베이징 방문을 앞두고 미중 관계를 유리하게 관리하겠다는 뜻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다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신년사에서 대만 통일을 재차 언급하며 거듭 국제사회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两岸同胞血浓于水，祖国统一的历史大势不可阻挡。 미국이 중국의 대만 압박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만큼 미중 갈등 기류가 조성되는 걸 피하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장효인입니다. 중국이 새해 첫날부터 은과 텅스텐, 안티몬 등 핵심 원자재에 대한 수출 통제를 전면 강화했습니다. 히토류에 이어 철강까지 관리 범위를 넓히며 미중 전략 경쟁 속 자원 통제 카드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인데요.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은과 텅스텐, 안티몬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선 중국. 중국 상무부는 2년마다 수출 실적과 생산 능력, 준법 요건을 따져 허가 기업만 해외 반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은은 태양광과 전기차, 반도체 핵심 소재로 중국은 연간 3,300톤을 생산하는 세계 3대 공급국입니다. 텅스텐은 전 세계 공급의 80%, 안티몬도 절반 이상을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최근 은과 텅스텐 가격이 폭등하면서 중국이 공급 관리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钴矿目前也面临着开采年限下降、品位下滑等挑战，这些供给侧的扰动就直接导致了今年钨矿价格大幅上涨。 광물에 이어 철강 통제도 본격화됐습니다. 중국은 올해부터 철강제 300개 품목에 대해 16년 만에 수출 허가제를 재도입했습니다. 수출 계약과 품질 검사 합격 증명 없이는 수출이 어려운데 시장에선 원자재 통제 확대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히토류에 이어 핵심 원자재 전반을 관리하겠다는 신호로 중국이 공급망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中方始终致力于维护全球产供链的安全稳定，积极促进便利合规贸易。 미중 간 전략 경쟁 속에 압박을 높일 수단이 될 전망인데 한국 산업계의 공급망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 TV 배삼진입니다. 중국이 미국 군수 기업에 대한 무더기 제재를 가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대만에 대규모 무기를 판매하기로 한 데 따른 보복성 제재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싸움이 다시 시작된 형국입니다. 신주원 PD입니다. 중국 정부가 노스록 그루먼 시스템즈, 보잉 등 미국 군수업체 20곳과 경영자 10명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달 대만에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대만 문제는 중미 관계가 넘을 수 없는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면서 대만 무기 판매에 참여할 경우 그 잘못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要求美方立即停止武装台湾，停止纵容支持台独分裂势力，恪守一个中国原则和中美3个联合公报。 미국은 중국의 보복성 제재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기 판매는 미국의 국내법인 대만 관계법에 따른 것으로
역대 행정부들도 해오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 때도 대만에 무기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기업 제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번 제재는 내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전보다 훨씬 더 단호하고 광범위한 제재입니다. 대만 문제에 있어서 선을 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분석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해 중국이 전 분야에 걸쳐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특히 미국과의 무역 갈등에서 히토류 수출 통제 카드 효력을 확인한 자신감도 제재 발표 이면에 자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기업을 상대로 맞불 조치에 나설지 여부가 사태의 확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신주원입니다. 오는 4일부터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5일의 정상회담을 합니다. 경제와 평화 문제 해결이 주요 의제로 회담 테이블에 오를 예정입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4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동포 만찬 간담회를 가진 뒤 이튿날인 5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두 번째로 대조합니다. 두 정상은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정상회담, 경제, 산업, 기후, 교통 분야 등 10여 건의 MOU 서명식, 국빈 만찬 일정도 함께 소화합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회담 의제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있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한령 완화 등 문화 관련 이슈와 서해 구조물 문제와 같은 양국의 민감 사안에 대해서도 양 정상은 진전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 교류 공감대를 늘려 한한령 해결을 도모하고 서해 구조물 문제는 경주 한중 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실무 협의를 토대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위 실장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라며 이에 따라 대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국 경제사령탑 리창 총리와의 오찬, 양국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하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 등 경제 관련 일정도 이어갑니다. 이 대통령은 방중 마지막 일정으로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찾아 독립운동가의 희생정신을 기린 뒤 7일 귀국합니다. 한편 미 국무부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우려에 위 실장은 법 성안 과정에서 한미 간 여러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의견이 반영된 부분도 있다며 향후 대화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잘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핵 잠수함 건조 모습을 최근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형태의 위협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론적으로 장시간 자망이 가능하고 추적과 파악이 쉽지 않으며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다는 전제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성서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은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베이징과 샹하이를 잇는 방중길에 오르십니다. 이번 방중은 한중 모두에 있어서 2026년 첫 국빈 정상 외교 일정입니다. 또한 11월 시 주석의 국빈 방한 이후에 2개월여 만에 이루어지는 우리 정상의 답방이기도 합니다. 한중 정상이 2개월 간격으로 상대국을 국빈 방문하고 새해 첫 정상 외교 일정을 함께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서 한중 관계 발전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중 세부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님은 1월 4일 베이징 도착 후에 첫 공식 일정으로 제중국 한국 국민들과의 만찬 간담회를 가집니다. 1월 5일 오전에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여 양국 경제계 대표 인사들과 교류하면서 제조업, 소비재, 서비스 등 분야에서 양국 비교 우위 산업 간 상호 보완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 협력 영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이어서 오후에는 시 주석과 공식 환영식으로부터 정상회담과 MOU 서명식 그리고 국빈 만찬으로 이어지는 일정을 함께 하십니다. 양 정상은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키로 한 경주에서의 대화를 바탕으로
한중 양국이 직면한 민생과 평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1월 6일에는 중국의 국회의장격인 좌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면담한 이후에 이어서 중국의 경제사령탑인 리창 총리를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 하십니다. 좌오 위원장과는 한중 양 국민 간 우호 정서를 증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리 총리와는 한중 양국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수평적 협력에 기초한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데 대해서 의견을 나눌 것으로 기대됩니다. 베이징 일정을 마친 이후에는 샹하이로 이동하여 천지닝 샹하이 시 당서기와 만찬을 함께합니다. 만찬에서는 중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샹하이와 한국 간의 지방정부 교류와 인적 교류,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 관리 등에 대하여 유익한 대화를 나눌 것으로 기대됩니다. 1월 7일에는 중국의 경제 중심지인 샹하이에서 개최되는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하여 콘텐츠, 의료, 인프라, 에너지 등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한중 양국의 청년 창업가들과 교류하면서 벤처 스타트업 분야를 한중 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의 새로운 축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가고자 합니다. 그 이후 국빈 방중의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샹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합니다. 2025년 광복 80주년에 이어 2026년 김구 선생 탄신 150주년 그리고 샹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을 맞아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과거 한중 양국이 국권 회복을 위해 함께했던 공동의 역사적인 경험을 기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번 국빈 방중의 기대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